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 박나윤입니다. 투자 고수의 꿈을 푸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 주식 투자의 기본기부터 실전 과정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투자의 모든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단계 투자 로드맵으로 여러분의 주식 인생을 활짝 열어주실 와우넷 김용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우넷 스페셜을 통해서는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경제TV 와우넷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덕 파트너라고 합니다. 우리 와우넷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지금 스페셜 코너 부분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모든 파트너분들이 사실 출연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와우넷 스페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 와우넷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쏙쏙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8강 중에 이렇게 첫 강의 막을 열게 됐는데 네. 앞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어떤 유익한 내용을 조금 전달해 주실까요? 네, 지금 8강에 걸친 커리큘럼 부분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네. 주식 투자의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뭐 캔들 분석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평선이라든지 거래량에 대한 활용하는 방법 부분들, 그리고 중요 4대 뭐 신기술적 좌표라고 할 수 있는 지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 활용, 그리고 또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 부분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주식 투자는 아무래도 가치 투자가 중요하다고 하죠. 여러분들 재무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그중에 핵심 포인트 부분이 되는 5가지 중요 재무 부분 분석으로 가치 투자의 길도 넓혀 드릴 거고요. 또한 수급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 부분들에 대한 요소까지도 실전 매매에 적용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김용덕 파트너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주식 투자의 기본기 확실하게 다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캔들이라고 하면 차트 분석 중에도 제일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캔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캔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캔들이 있습니다. 수익을 주는 캔들도 있고 또 손실을 주는 캔들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진행할 캔들 분석과 관련돼서는 주로 1개봉 캔들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캔들 부분들을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캔들 조건과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확률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해드릴 거고요. 또 반대로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손실 확률이 있으니 피하라 라는 관점에 있어서 역시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캔들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캔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캔들을 활용해서 차트 분석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조금 함께 곁들여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캔들 하나만을 가지고는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차트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캔들도 있지만 밑에 거래량도 있고 또 캔들 사이에 섞여 있는 이평선 선들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3가지 요소가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캔들만을 보는 것보다는 캔들의 강도라든지 흐름 부분들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거래량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는 게 캔들의 확률 부분들을 더 높이는 요소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캔들이 형성되더라도 이평선, 평균 거래일에 어떤 합산을 해놓은 이평선에 대한 하향 구조에 있느냐 또 상향 구조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캔들과 함께 거래량 그리고 이평선을 집중적으로 같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캔들과 함께 거래량과 이평선도 함께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강의도 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희 이 외에도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참 많습니다. 네, 언제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여러분들 한국경제TV 와우넷 부분으로 오시면은 네.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뭐 장중 무료 방송 부분을 통해서라든지 또 야간 무료 방송 부분들을 통해서 자주자주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한국경제TV 방송 프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주 야간에 걸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김영덕 파트너와 함께 원금 회복을 넘어선 성공 투자의 길 열어갈 수 있게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오늘은 김용덕 파트너가 주식 투자의 기본 개념이죠.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와우넷 김용덕 파트너입니다. 여러분들 와우넷 스페셜을 통해서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초부터 고수가 되는 흐름까지 8강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주식 투자의 정보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1강 주식 투자의 기본 캔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이라고 하면 주식 투자의 가장 기초이면서 기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할 때 차트를 보게 되죠. 그리고 차트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봉 차트, 즉 캔들이 되게 됩니다. 이 캔들에서 내가 매매를 할 때 어떤 캔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내가 몰랐었던 부분 또는 알았더라도 숙지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오늘의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캔들 부분과 연동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진행하게 될 캔들은 주로 1개봉 캔들 부분에 대한 내용 부분들을 진행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우선은 양봉하고 음봉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은 뭔가요?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음봉은 뭐죠? 주가가 내려간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캔들은 일본식 캔들을 쓰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양봉이 상승, 음봉이 하락 부분들을 주게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제 색깔이 틀리고 관련돼서 이 양봉이 시작하는 구역을 시가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봉의 끝부분을 종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주 이쁜 차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이런 양봉으로 오늘 마감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익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가 없는 차트, 꼬리가 있는 캔들,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꼬리의 상단 부분에 위치한 가장 윗꼬리를 그날 고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꼬리 부분들의 최하단 부분들을 양봉 기준에서는 저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음봉 같은 경우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시가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봉은 시가 자체가 몸통선의 하단에 있는 출발선이라고 본다면은 음봉은 주가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몸통의 상단이 시가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종가는 반대로 몸통의 하단이 종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고가 그리고 저가는 역시 동일하게 음봉이건 양봉이건 위에 있는 윗꼬리 상단이 고가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아랫꼬리 하단이 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신 것 같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부분을 통해서 캔들 부분의 종류
그리고 이 캔들 부분이 상승할 수 있는 확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전에는 우리가 양봉을 봤는데 윗꼬리도 있고 아랫꼬리도 있고 몸통도 있는 일반적인 양봉 형성 캔들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지금 보시면은 꼬리가 없어요. 꼬리가 발생하지 않는 차트가 나와 있고요. 시가 자체가 저가하고 일치하는 흐름, 그리고 종가 자체가 고가하고 일치하는 캔들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장대 양봉이다라고 부르게 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양봉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보고 싶은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이 이런 양봉이 나오는데 상한가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실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시가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하락 쪽으로 내려가는 리스크를 받지 않고 장이 마감되었을 때 최고가 흐름 부분으로 수익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음봉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죠? 자, 시가하고 고가가 일치하는, 역시 꼬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장대 음봉이라고 합니다. 가장 보기 싫은 캔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종가는 이제 꼬리가 없기 때문에 저가하고 일치하게 되죠. 만약에 이런 캔들이 나와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날은 우울한 날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확률을 알아봐야 됩니다. 장대 양봉은 너무 좋고 장대 음봉은 너무 싫은데, 그러면 장대 양봉 시와 장대 음봉 시의 상승 그리고 하락 확률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평균적으로는 이제 90%에서 100% 확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도 90%에서 100% 확률의 상승과 하락 확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 캔들이 있는 종목을 내가 신규로 진입한다고 했을 때 다음 날 올라갈 확률이 90%에서 100% 사이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이제 95% 정도의 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캔들이 나와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수익 부분들을 쉽게 낼 수 있겠구나 라는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반대로 장대 음봉이 형성되는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 확률이 90에서 100% 사이입니다. 평균적으로 95%의 하락 확률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피하셔야 되겠죠. 이런 캔들의 종가가 나온다거나 이런 캔들을 확인하셨을 때는 절대적으로 매매 접근을 하셔서는 안 된다. 즉 매매 접근을 해야 되는 가장 좋은 캔들 장대 양봉, 매매 접근을 주의해야 되는 가장 안 좋은 캔들 장대 음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꼬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몸통이 커요. 몸통이 크고 양봉이 커서 장대 양봉 수준에 해당을 하고요. 역시 음봉도 몸통이 큽니다. 근데 둘 다 밑꼬리가 있죠. 부르는 명칭은 뭐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명칭 부분들을 지정해 놓은 거 외에 그냥 편안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밑꼬리 장대 양봉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꼬리 장대 음봉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봤었던 장대 양봉, 꼬리가 없는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 부분들의 차이는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교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시가에서 출발을 했으나 매물 압박을 받았던 거죠. 그랬다가 이를 극복하고 주가를 들어올린 케이스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봉 같은 경우에 장대 음봉 밑꼬리 캔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출발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밀렸던 부분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매수세가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 조금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음봉 몸통이 크기 때문에 매수세의 세력은 미약하다. 그리고 매도세의 세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꼬리 장대 양봉은 매수세의 힘이 강하다. 그리고 하락 시도를 했었던 매도세의 힘은 약하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밑꼬리를 형성하고 있는 장대 양봉과
밑꼬리를 형성하고 있는 장대 음봉의 상승 하락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밑꼬리를 갖고 있는 장대 양봉의 상승 확률은 평균선 90% 상하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꼬리를 가진 음봉의 하락 확률은 역시 동일하게 90% 상하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할 확률과 하락의 확률인데 아까 전에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보다는 조금 더 수치가 낮아졌다는 점을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캔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죠? 비슷하게 장대 양봉이 나와 있고 장대 음봉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윗꼬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윗꼬리가 형성되건 아랫꼬리가 형성되건 있건 간에 어쨌거나 장대 양봉 그리고 장대 음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는 교전의 수준의 차이가 되겠죠. 이번에는 어떤 흐름이죠? 시가를 출발하고 특별하게 밀리지 않았던 매수세가 주가를 들어 올렸는데 후반부에 매도세가 일부 방어선을 친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매수세의 힘이 센 걸 알 수 있겠고 매도세의 힘은 약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대 음봉의 윗꼬리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시가를 출발하고 나서 어떤 형식이 나온 거죠? 주가의 흐름이 반등으로 들어올려지려고 매수세가 시도를 했으나 매도세의 강한 힘에 밀려서 결국에는 음봉, 종가로 저가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느냐? 매수세가 상승 시도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리고 매도세가 시세를 장악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매도세의 힘이 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궁금할 거예요. 아까 전에는 밑꼬리의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었고 이번에는 윗꼬리의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인데 이 두 가지의 캔들은 확률이 다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캔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몸통의 크기가 크냐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캔들에서는 지금 이제 음봉 몸통이 조금 작아 보이지만 동일한 캔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윗꼬리 장대 양봉의 상승 확률은 역시 동일한 90%, 그 다음에 윗꼬리 장대 음봉의 하락 확률은 역시 동일하게 9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정도의 밑꼬리나 이 정도의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와 있다면 이 종목은 다음날 올라갈 확률이 9할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매매 접근을 하기가 좋겠죠. 반대로 윗꼬리가 형성되어 있건 아까 봐주셨던 아랫꼬리가 형성되어 있건 장대 음봉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9할에 해당을 하니까 이런 캔들이 나오는 종목은 매매를 피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자, 다음 캔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팽형 캔들이라고 부르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명칭에 따라서 양꼬리 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만들어 놓은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선 팽형 캔들 부분에 지금 몸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작은 게 보이실 겁니다.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훨씬 더 크게 벌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팽형 캔들 부분의 음봉 캔들을 보시면은 역시 음봉의 몸통이 작습니다. 오히려 윗꼬리하고 아랫꼬리가 훨씬 더 길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건 뭘 얘기할까요? 교전이 굉장히 강하게 벌어졌다. 즉 카오스 장세를 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양꼬리 흐름 부분들의 양봉 캔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 흐름에서 상승 시도로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가 다시 매도세의 힘에 의해서 음봉 확대가 됐다가 이 부분을 다시 들어올려서 양봉을 만드는 캔들로 형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캔들 조건은 분봉에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가에서 음봉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랬다가 다시 주가를 양봉 매수세가 들어올렸다가 매도세에 밀려서 종가가 나오는 경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어떤 패턴이 됐건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양봉 몸통을 살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매수세의 힘이 매도세의 힘보다는 결국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강하지만 굉장히 강하진 않았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양꼬리, 음봉 같은 경우에도 교전이 벌어진 거죠. 시가 기준으로 주가가 밀렸다가 음봉을 확대했는데 매수세가 주가를 들어올렸다가 다시 결과적으로는 매도세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내려와서 음봉을 만들었을 수 있고요. 또는 시가 출발 이후에 매수세가 공격을 시도했는데 이 공격이 실패로 들어와서 음봉이 크게 확대됐다가 다시 한번 매수세가 조금 힘을 내서 종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봉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매도세의 힘이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몸통에 비해서 양꼬리가 길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 확률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팽이형 캔들이라고 불리는 이 양꼬리 몸통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유효 확률을 50%에서 60% 정도 수준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음봉 캔들도 동일한 하락 확률 50에서 60%의 하락 확률을 갖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장담할 수가 없는 수준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팽이형 캔들 부분들이 양봉 또는 음봉으로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다음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 판단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십자 캔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지 캔들이라고도 좀 불리는데 크게 의미 없고요. 십자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양꼬리가 길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 나올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전에 대한 흐름 부분들은 다양한데요. 시가 흐름 부분에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주가가 다시 매물 압박을 받았다가 돌려 올리는 캔들도 있고요. 그 반대의 캔들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음봉 십자 캔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서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매수세의 힘으로 주가가 들어올려서 양봉으로 됐다가 이 양봉이 다 없어지고 다시 종가가 형성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을 거고 이거를 잘 설명해 주지 않는 우리 전문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굳이 왜 캔들이 똑같은 십자 캔들인데 도지 캔들인데 양봉도 있고 음봉이 있을까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요. 양봉 도지 캔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일 종가보다 시가가 높게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가와 종가가 일치를 하면은 양십자 캔들이 형성이 되고요. 반대로 음십자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보다 시가가 낮은 구역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교전을 벌이다 결국 종가와 시가가 동일해졌는데 전일 종가보다 시가가 낮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 십자 캔들을 음봉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캔들의 상승 확률, 하락 확률은 둘 다 동일하게 50% 확률에 해당을 합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도지 캔들, 십자 캔들은 변곡 캔들이다라고도 여러분들이 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에 대한 여부 부분들이 결정돼 있지 않은 캔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고점 구간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십자 캔들이 올라가다가 나올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다음 캔들이 양봉이 나오지 못하면 하락 추세 캔들로 전환되는 음봉 캔들 전환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이 캔들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 전환 흐름 부분들을 줄 수 있는 확률을 가질 수 있는 캔들 조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음십자 캔들도 위치에 따라서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십자 캔들의 색깔이 형성되는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단에서 양십자 캔들이 형성되면은 상승으로 전환될 확률이 50% 확률이지만 조금 더 높다. 왜? 전일 종가보다는 십자가 높게 형성이 된 거니까요. 그 정도의 변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음십자 캔들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점 부분에서 음십자 캔들이 형성이 됐다 올라가다가
그러면은 전일 종가보다 낮은 십자 캔들이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50% 확률 빈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석형 캔들입니다. 종가와 시가와 저가가 일치를 하고 또 역시 음봉 비석형도 종가와 시가와 저가가 일치를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냥 주가 자체가 급등을 시도했는데 매물 압박에 인해서 다 내려왔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음봉도 주가 흐름 부분들이 시가에서 출발해가지고 상승 흐름 부분들이 나왔으나 결국에는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색깔의 차이는 아까 전에 얘기해드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양봉 비석형은 결국엔 전일 종가보다는 높은 시가를 형성했는 교전을 벌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봉 십자 캔들이 형성하는 것은 전일 종가보다 낮은 시가를 형성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비석형 캔들 부분의 상승 하락 확률 부분들은 어느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상승 하락 확률 부분들이 약 70% 정도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상승력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상쇄가 된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만 그런 흐름 부분에서도 지금 캔들 형성 부분의 과정에 양봉, 음봉 부분들이 지켜줬다. 즉 음봉화되지 않고 양봉 부분들이 되는 부분을 방어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 캔들에 대한 어떤 확률 빈도 부분들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다음 캔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캔들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요거 말고 이제 비석형 캔들 말고 반대 캔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캔들이 있거든요. 자, 음봉 같은 경우에는 음봉 캔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명칭상으로는 잠자리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뭐 날아가는 잠자리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잠자리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역시 무슨 부분에 해당을 하죠? 여기 위치를 해 있는 이 구간대에 형성되어 있는 게 시가 그리고 종가가 일치를 하고 이번에는 저가가 하단에 있는 흐름에 해당을 하는 거죠. 지금 음봉 잠자리 캔들 같은 경우에도 시가 그리고 고가가 일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가가 하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비석형 캔들 부분에 비해서는 캔들 조건이 안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좀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형 캔들 같은 경우에 양봉 잠자리형 캔들 그리고 음봉 잠자리형 캔들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올 확률 부분들의 빈도를 약 80% 정도 수준으로도 높여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물 압박 부분들을 받는 흐름 부분이 나왔으나 이 부분들을 다시 다 돌려 올려 줬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핵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음봉과 양봉이 형성된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죠? 뭐에 해당을 한다? 결과적으로는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높게 형성됐느냐 아니면 낮게 형성됐느냐의 차이 정도를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잠자리형 캔들이 형성되는 조건은 음봉과 양봉의 흐름과 관계없이 유효 상승 기대 확률을 좀 높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비석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석이 뭐예요? 죽은 흐름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락한 확률 강도의 빈도를 역시 70%선 정도 수준 이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뭐 조금의 차이는 있고 또 이 꼬리 길이의 차이에 따라서 확률 빈도가 변하는데 결국에는 비석형 캔들이나 또 잠자리형 캔들은 비석형은 하락할 확률의 빈도가 70에서 80%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잠자리형 캔들은 상승할 확률의 빈도가 70%에서 80%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발생되는 캔들이 음봉으로 마감을 했느냐 양봉 캔들 흐름 부분들을 만들어주면서 마감했느냐의 차이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부분에 대한 캔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뭐 잘 많이 보셨었던 해머형 캔들, 예, 그 다음에 망치형 캔들이라고 불리우는 캔들입니다. 자, 해머형과 망치형의 캔들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잠자리 캔들 흐름 부분들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 몸통이 없는 캔들이라고 보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잠자리형 캔들에서 음봉 잠자리 캔들이 나온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 음봉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캔들에 해당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강도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해머형과 그 다음에 장대양봉, 장대 음봉형의 캔들 부분들을 구분하는 것은 이 꼬리와 이 몸통의 차이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머형 부분으로 불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몸통과 그리고 꼬리의 구간이 거의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머로 찍는 것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고요. 망치형은 어떤 캔들이냐? 이 전체 비율을 100%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약 25% 정도, 이걸 이제 넷으로 나누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머형보다는 조금 더 양봉의 몸통이 줄어들어 있는 캔들, 흐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에 대한 유효 확률 같은 경우에도 양봉 해머형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양봉 망청 캔들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상승 확률의 차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양봉 망치형 캔들 외에 양봉 해머형 캔들이 발생하는 상승 기대 확률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80에서 90% 수준인데 이 85%에서 90% 상단 정도예요. 그래서 87.5%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망청 캔들은 80%에서 85%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역망치, 역해머 캔들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망청 캔들에 비해서 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기대 확률이 낮지 않겠느냐. 또 실제로는 좀 낮다라고 분석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캔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봉의 몸통의 크기가 어느 정도를 유지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역망치나 역해머 캔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봉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상승으로 기대할 수 있는 확률의 빈도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해머형 양봉 캔들 역시 87.5%의 상승 확률, 그다음에 역망치 양봉 같은 경우에도 82.5%의 상승 확률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게 발생되는 자리라는 거죠. 해머형 캔들이나 망청 캔들은 어느 자리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상승 유효 확률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윗꼬리 양봉 캔들 같은 경우가 망치형이건 해머형이건 역망치 역해머가 고점에서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추세 변질 가능성을 일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음봉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 해머형 캔들, 그 다음에 음봉 망치형, 그 다음에 음봉 역해머 캔들, 그 다음에 음봉 역망치 캔들이라고 불리우죠.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양봉은 상승 확률을 봤죠. 음봉 같은 경우에는 하락 확률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런 밑꼬리가 발생되는 음봉 해머 캔들이 발생했건 윗꼬리가 발생되는 음봉 역해머 캔들이 발생을 했건 간에 하락을 할 수 있는 확률의 빈도는 80에서 90 중에 85보다 상단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약 87.5% 정도의 하락 확률을 갖는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음봉망치 캔들, 그리고 반대상으로 또 봐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제 음봉 역망치 캔들 흐름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캔들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80에서 85%의 중간값,
82.5%의 하락 확률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양봉의 망치형이나 양봉의 해머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유효 상승 확률이 상단에 있건 주가의 하단에 있건 간에 동일한 확률로 기대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보시면은 영망치 캔들이나 역해머 캔들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 상승 하락의 확률의 빈도가 달라진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죠. 고점에서 형성됐을 때는 이제 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반대죠. 반대 흐름입니다. 영망치나 역해머가 고점에서 형성되면 하락을 할 수 있는 확률 빈도의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지금 역해머 음봉 캔들이나 그다음에 영망치 음봉 캔들은 거의 그냥 원래 갖고 있는 확률 빈도로 하락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여기인데다가 음봉을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망치형 음봉 캔들이나 해머형 음봉 캔들은 매수세의 힘이 들어올려지면서 음봉 몸통을 전체적으로는 회복시키려고 노력한 강도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 흐름이 저점에서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락 확률 빈도를 벗어나서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대치를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 캔들 조건 부분들은 경우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앞부분으로 다시 조금 돌아가서 종합적으로 정리 부분들을 살짝 한번 이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 장대양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보통 90에서 얼른 100%지만 실질적으로는 95%에서 100% 사이의 확률을 갖는다. 평균값으로 95% 정도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이 상승 하락 확률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밑꼬리가 형성되는 장대양봉 캔들, 그리고 장대음봉 캔들은 90% 확률로 이거는 상승, 음봉은 하락을 하는 확률을 갖는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윗꼬리가 발생되는 장대양봉, 장대음봉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상승과 하락 확률을 갖는데 마찬가지로 90%의 상승, 90%의 하락 확률을 어떤 주가의 위치에 있건 간에 동일하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팽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의 상승 확률과 50%에서 60%의 하락 확률을 갖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높은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음 캔들이 양봉으로 형성이 되는지 음봉으로 형성이 되는지 부분에 따라서 방향성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캔들들이 형성되는 부분들은 차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교육해 드리는 부분 2개봉 또는 3개봉 또는 봉차트 합치기 부분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캔들의 변화가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차후 또 기회가 되는 시간 부분들에 다개봉 캔들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십자 캔들 같은 경우에는 병국 캔들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50% 기준 부분들의 확률을 갖는데 양십자와 음십자 캔들이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결과적으로 고점에서 음십자 캔들이 형성되면 변곡 구간에 대한 흐름으로 추가 방향성을 확인해 줘야지 어떤 흐름이 나올지 알 수 있지만 전일 종가보다 시가가 낮게 출발한 십자이기 때문에 하락한 확률의 빈도가 조금 더 높게 계산된다는 거고, 반대로 양십자 캔들이 저점에서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일 종가보다 시가가 더 높게 출발해서 십자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변곡 자체가 확인을 해주는 확률보다도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조금 약간의 말에 미스가 있었던 부분인 것처럼 비석형 캔들은 마찬가지로 양봉 비석이나 음봉 형태의 비석이 나오는 부분들은 시가 자체가 전일 종가보다 높았느냐 아니면 낮았느냐의 차이 정도를 갖는다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비석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70에서 80% 정도 확률로
하락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락 빈도 확률 부분들에 만약에 양봉이 생겼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뒷화면에서 우리가 교육을 해봤었던 부분들. 역망치 양봉 캔들이 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확률 빈도 부분들이 이제 상승 기대 확률 부분으로 올라가주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이 다시 이제 음봉으로 만약에 전환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예요? 역망치 음봉 캔들 수준으로 수준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확률 빈도의 차이는 나올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비석형 캔들은 윗꼬리가 보통 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큼 양봉이나 음봉이 기준 비율만큼 나오지 않는다면은 방향성 전환 부분들을 모색하기는 사실 어렵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하락하는 캔들 조건이다라는 점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해드렸었던 이 잠자리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음봉 잠자리건 양봉 잠자리건 결국 전일 종가 대비 위에서 형성된 잠자리냐 아래서 형성된 잠자리냐의 차이를 가질 뿐이지 밑꼬리로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들을 다 극복해준 흐름에 해당하기 때문에 70~80% 확률의 빈도로 상승 기대치를 갖는다는 거죠. 자, 방금 전에 있었던 부분이니까 이 이제 기본적인 해머형 양봉 캔들, 그 다음에 해머형 음봉 캔들, 그리고 망치형 양봉 캔들, 그 다음에 망치형 음봉 캔들, 그리고 역해머 양봉, 역해머 음봉, 그 다음에 역망치 양봉, 그 다음에 역망치 음봉 캔들 부분들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87.5%, 82.5% 정도의 확률 부분들을 갖는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설명드렸지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앞서서 이야기해드린 장대항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상승 확률을 갖는다? 이 장대항봉이 형성됐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 접근을 그 뒤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거의 95%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낼 확률을 갖는다라는 거죠. 적극적인 매수 신호의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극 매수. 그리고 장대 음봉이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 드렸죠? 제가 95% 이상의 확률로 하락한 확률을 갖는다. 어떤 자리에 위치를 해 있건 간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캔들, 매수 자체를 고민하면 안 되는 캔들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윗꼬리 또는 밑꼬리의 장대항봉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90% 정도의 상승 확률을 갖는데 여기 보시면 90에서 95%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건 무슨 차일까요? 꼬리에 대한 강도 차이입니다. 꼬리 자체가 몸통형이 크고 밑꼬리 자체나 윗꼬리 자체가 작은 흐름으로 나오는데 이 꼬리 자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장대 양봉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상승 기대 확률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꼬리가 없어지면 95% 이상의 상승 확률로 변하는 겁니다. 캔들이라는 것은 음봉과 양봉의 몸통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꼬리에 대한 흐름을 없앨 수 있느냐 늘리느냐에 따라서도 이 확률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일일이 다 수치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수준의 확률을 얘기해 드렸던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윗꼬리 또는 밑꼬리 장대 음봉은 90에서 95%의 하락 확률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이제 해드렸죠. 근데 하락 확률 부분들이 더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의 여부도 마찬가지로 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꼬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장대 음봉에 가까워지죠. 그럼 하락 확률이 90에서 91, 92, 93, 94, 95%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봉 팽이 패턴 60% 정도, 5, 60% 정도라고 했는데 60% 정도의 상승 확률 부분들을 갖지만 역시 확률 자체에 대한 빈도가 큰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는 왜 50에서 60이라고 얘기해드렸을까요? 역시나 꼬리입니다. 몸통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죠?
십자봉으로 바로 넘어가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몸통이 다 없어지면 50%예요. 몸통이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남아 있으면 팽이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60%까지 상승 확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뭐 거기서 거기지만 추가 확인을 해줘야 되지만 말 그대로 음봉 팽이 패턴과 음봉 십자 패턴도 마찬가지라는 점이죠. 기본적으로 꼬리의 강도 차이 부분에 대한 길이 반대로 따지면은 음봉에 대한 몸통의 크기에 따라서 이 관련된 하락 확률의 차이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봉이건 음봉이건 비석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의 하락 확률을 갖는데 이것도 꼬리입니다. 꼬리가 길게 더 나오는 비석이 나올수록 하락 확률의 빈도는 높아지는 거고요. 잠자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밑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승 기대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매도 압박을 받았는데 매수세가 이걸 길게 빠졌던 장대 음봉을 다 들어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확률이 그만큼 업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양봉 몸통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상승 확률이 높아지겠죠. 뭐 때문에? 양봉 몸통이 망치형까지 발전하고 해머형으로 발전하고 장대 양봉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해드렸었던 해머형 양봉, 그다음에 망치형 양봉, 영망치, 그다음에 해머형, 또 망치형, 음봉, 영망치 부분들은 다 보시는 것처럼 동일 기대 확률 부분들을 기본적으로는 해머형은 갖는데 상승 하락 확률을 이거 역시도 이 편차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뭐냐?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꼬리와 몸통 부분들의 일부 차이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50대 50 그리고 75대 25의 비율로 형성되는 부분이지만 이 편차에 따라서 상승 하락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이 중간 하단에 있는 부분들은 형성되는 캔들에 따라서 또 고점이냐 저점이냐에 따른 위치에 따라서 실질적인 확률을 갖고 있는 부분 외에 변수 조건으로 하락한 확률의 강도가 높아지거나 상승할 확률의 강도가 높아지는 자리의 변화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했으니까 패턴들을 봐야 되겠죠? 한 3가지 차트 패턴 부분들을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는 게 이게 뭐예요? 팽이형 패턴이죠? 팽이형 패턴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알 수 없다. 기본적으로는 뭐 50에서 60% 정도의 상승 확률을 갖는다고 보는 거지만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음봉이 형성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나온 이 캔들도 확인해 보죠. 윗꼬리가 작고 음봉 몸통이 끈 장대 음봉의 윗꼬리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 캔들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영망치 캔들 부분들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바닥 부분들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가 상승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오니까 추가적인 상승 캔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시 망치형 양봉 캔들이 나오죠. 상승에 대한 기대 확률이 아까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82.5%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상승 추세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팽형 캔들 부분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런 캔들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변곡 부분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 캔들 부분들이 장대 양봉이 나오다가도 변질돼서 나올 경우에는 주가는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의 팽형 캔들이지만 밑꼬리가 좀 더 긴 십자 캔들 형식 흐름 부분들이 만들어질 때는 하단에서 형성됐을 때는 상승 기대 확률을 갖는다고 했죠. 장대 음봉을 방어해 준 캔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상승 캔들이 나온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예시 차트는 제가 뭐 특정적으로 잘 맞는 차트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라는 캔들 차트를 일정 기간을 잘라서 보여드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누가 가지고 장난을 못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 부분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유효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팽형 캔들 부분들이 나오는데 다음 추세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반등 쪽으로 가니까 이제 반등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음봉, 망청 부분에 대한 캔들이 나오는데 교수형 캔들 부분이라고도 보통 불리우는데요. 이런 캔들 부분들이 나오면은 실질적으로는 하락 전환하는 캔들 조건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역해머 양봉 캔들이 나오는데 상승 기대 확률 부분들을 87.5%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상승 흐름, 당연히 망청 캔들이 나오면 상승 흐름, 역시 장대 양봉 윗꼬리 캔들이 나오면 상승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윗꼬리 몸통형 장대 음봉이 나오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보시면은 해머형 양봉 캔들이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저점에서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오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팽형 캔들들이 나오니까 변곡이 나와서 방향성을 계속 확인해 줘야 되는 거. 결국은 장대 음봉 캔들이 나오니까 주가는 내려가는 거죠. 또 팽형 캔들이 나오니까 추가락을 할 수도 있지만 방향성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캔들이 나오는 거고요. 역시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캔들 흐름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예시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양십자, 음십자 캔들에 대한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왜 색깔이 차이가 나는지. 자, 여기 보시면은 십자 캔들로 종가하고 시가가 똑같은 십자 도지 캔들이 보입니다. 그죠? 근데 보시면은 전일 종가보다 더 밑에서 시가가 출발했죠. 그래서 음봉으로 체킹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또 십자 캔들이 보이는데 전일 종가 음봉보다 높은 자리에서 시가가 출발했죠. 그래서 십자 캔들인데 양십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화면 간단하게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변곡 캔들, 십자 캔들이 나오고 유효 확률상 밑꼬리가 좀 더 많아지는 캔들이 나오니까 그 뒤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캔들 흐름 부분들이 나왔고요. 역시 보시면은 팽형 캔들이 나오니까 추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장대 음봉이 나오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캔들 흐름 부분이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몸통형 양봉이 나오니까 주가가 상승. 그다음에 또 역시 망청 캔들 나오니까 주가 반등. 장대 양봉은 당연히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캔들 조건 부분들을 1개봉 캔들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주가의 상승 하락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도지 캔들이나 팽형 캔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몸통형 캔들 부분들을 통해서는 주가의 상승 하락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1개봉 캔들로만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상 1강 캔들에 대한 강의 와우넷 스페셜 강의를 통해서 김영덕 파트너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2강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